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학장님이랑 여기 지금 부학생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 26동 이 강의실 26동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리 서울대학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책상들도 그렇고 뭐 처음 보고 저 콘센트 다 있고 해가지고 좋네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다 대면이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좋은 걸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조금 좀 그 어필을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그동안 이제 경험을 좀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노벨 과학상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버뷰를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고,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궁금해하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언제쯤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할 때 제가 뭐 무슨 자격으로 뭐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왔냐 하는 그런 이제 그 배경 설명도 할 겸해서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 75년에 그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물대 물리학과의 동숭동 그 캠퍼스에 이제 제일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최우등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과에 그때 최우등 졸업생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 난 말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대학 총장님이신 오세정 교수님. 이제 오세정 교수님이 나보다 학점이 같은 최우등이라도 조금 더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전체 수석을 졸업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최우등 졸업인데, 오세정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중학교 동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계 신학 시험인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이제 신일고등학교라고 수유리에 새로 생긴 고등학교인데 그 2회 졸업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세정 교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약이 됐는지 대학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좋은 뭐 그런 걸 안 거치고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좀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이제 미국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 풀 스칼러십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장학금이 없으면 가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박사를 하고 80년에 하기 한 그 해 또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나이 28인데 그때가 최연소 그 서울대 교수 임용 이렇게 신문에도 한번 잠깐 난 일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로부터 이제 2017년에 정년 퇴임할 때가 37년간을 참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면서 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정년 퇴임한 뒤에 명예교수가 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그 8월 달에 명예교수 됐는데 그 다음에 1월 달부로 이제 제 박사학위 한 대학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제가 애드정트 프로페서가 됐어요. 이제 그 겸임 교수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기 도중에는 지금도 우리 물리학과에서 한 과목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유펜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고, 이런 생활을 이제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냥 발이 묶여가지고 리듬이 좀 깨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일이 뭐냐, 오래전 얘기지만 박사학위 할 때 제가 이제 물리학과를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물리학과의 교수가 희거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희거 교수님 방에 이제 그 대학원생 들어가면은 외국 교수들은 우리도 이제 여러분 대학원생들은 그 하이라키를 아실 겁니다. 그 박사 후임 포스터 또 뭐 IBS는 울립니까? 괜찮아요?
그 IBS에 있는 이제 연구단에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포스닥이 뭐 우리 희우 교수님 그때 5분인가 있었어요. 그 각각이 이제 그 전공이 다릅니다. 그 스페셜티가 뭐 과학 실험하는 사람, 뭐 전기전도 측정하는 사람, NMR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기전도 측정하는 그 담당하는 포스닥이 여기 있는 이제 그 최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대학원생으로 희우 교수님 대학원생 들어갔지만 실제는 최영 박사 이제 한테 이제 모든 걸 배우는 그런 입장이 되죠. 우리 대학원생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최영 박사님 때 저보다 1년 위에 그 미국 학생인데 그 전기전도 실험하는 거기는 이제 벌써 자기 주제가 있어가지고 머큐리 체인 컴파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초전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물리학과하고 화학과하고 공동 연구를 다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학과의 맥다메드 교수 한 분하고 70년대 초에 유명한 그 TTF, TCMQ니 뭐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SNX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마운팅하고 실험하는 거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맥다메드 그 실험실에 일본의 시라카와 교수가 그 방문을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리아 시티넨이라는 것을 이제 합성을 했어요. 그 이제 그 전기 전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화학과 실험실 합성을 이제 물리학과 희구 교수한테 갖고 왔고 희구 교수님은 그러면 전기 전도 측정하는 포스닥 된 그 최영 박사님 들어가고 그럼 최영 박사는 이제 그다음 그 학생이 저보다 1년 위는 머큐리 체인 벌써 주제가 정해져 있고 저는 이제 아직 그 훈련생이니까 이거 이제 새로 정해진 뭐 해라 이제 저를 그냥 팍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이제 영어 이런 게 발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팍 네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우리 여기 물리학과 우리 당시만 해도 졸업할 때 성적 좋고 이러면 다 이론 물리 하는 걸로 생각해요. 실험실에 가는 것도 참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고분자 필름이라는 거는 이 바짝바짝하는 뭐 싱글 크리스탈도 아니고 시커먼 그 신문지 같이 이렇게 접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화학 그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첫째 이제 물리학과 대학원생으로서는 굉장히 나는 이런 걸 시키나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미리 마음먹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냄새나는 화학적인 이런 걸 내가 왜 물리학에서 이런 걸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만 들어죠. 지금은 이제 요즘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달라져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직접 그런 이제 컨덕티비티 측정하는 거니까 이제 그 도핑 해가지고 전기전도 실험하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뽑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 팀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과학 실험하는 학생도 있었고 뭐 NMR 실험하는 학생도 있었고 다 이제 학생도 여럿이고 또 합성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논문이 나고 그때 이제 도핑하니까 전기전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 하면은 부도체지 않습니까? 전len체를 쓰고. 근데 그게 구리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전기전도를 보이니까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많지만은 뭐 이제 또 넘어가고. 그 다음 해에 이론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은 펜 대학 물리학과에 노벨 수상자가 한 분 계셨는데 초전도의 BCS 시오리언, 바딘 쿠퍼 슈리퍼는 그 S 슈리퍼 교수가 거기 있었어요. 72년도에 노벨상 받았으면 상 받은 지 몇 년 안 됐죠.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고체물리 이분한테 세 학기를 배웠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딱 보더니 이 희고 교수하고 둘이서 이제 이거는 그 소위 그 전자는 전자 뭐 이런 그 실제 입자가 아니고 준 입자. 퀘사이 파티클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역학적으로 이 문제를 새로 풀었어요. 그 이제 솔리턴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험이 그런 게 나오고 그 이론이 또 이렇게 더군다나 슈리퍼 같은 그런 노벨 수상자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폭발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몇 년 안 있다 노벨상 받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늦었어요. 2000년이니까 22년 뒤에 받았어요. 23년 뒤에 받았어요. 그런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2000년 결국 이제 여기 이 세리머니는 스톡홀름 대학에서, 노벨 렉처는 그 스톡홀름 대학에서 하는데, 거기 아마 우리 학생님이 아마 학생들 데리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게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2000년만 해도 이 오바이드 프로젝트 놓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데는 없죠. 네. OHP. 그 여기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같이 기념사진 찍고, 근데 여기 이제 그 해마다 노벨 수상자가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한 글이 나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그 셀폰에서 이 주소 치면 금방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그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역사적인 걸 쭉 이제 하면서 세 분 수상자 이름은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놓고 구조가 이렇고 뭐 하는데 쭉 가다가 중간쯤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one of Higgles 스튜던트가 누구인지는 짐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벨 그 심사위원들이 커미티에서 이런 거 할 때 이 100년 이상을 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까지.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상을 받죠. 그래도 이런 말을 써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있으면 되고. 여기. 근데 이제 12월 10일 이제 노벨 사망한 날인데, 그 이제 시상식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가운데 요 N이라고 써놓은데 고강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 이제 수상자들이 여기 이제 심사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했는데 이 뒤에 이제 여기 이 심사위원들인데 그 중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분들은 한국에 한 번 이상 다 오셨어요. 어떤 분은 1년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차례 오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이제 그 뒤에 얘기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분들이라서 내가 일부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상식이 스톡홀름 콘서트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시청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 이제 뱅킷을 이제 노벨 만찬을 하죠. 그 만찬장에는 스웨덴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미국 같으면 부부를 같이 앉히는데 부부를 따로 앉힙니다. 보통 이제 한 테이블에 멀리 앉히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테이블에 갈 수도 있고. 제 옆에는 그래서 이 스톡홀름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노벨 화학상 심사위원이시고 그분이 앉으셔가지고 이제 그해 이제 화학상 심사를 하셨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말 말고도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겠죠. 뭐 여러분들 좀 릴렉스 하시라고 이분은 술을 잘 자시고 잔이 다 비어 있는데 저는 술을 지금도 못하지만 못해가지고 그런 술들이 다 지금 이렇게 차 있습니다. 2008년이 되니까 발렌베리라고 하는 이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에서 CEO가 한국에 한번 오니까 조선일보에서 스웨덴의 이건희 한국에 오다. 신문 기자들이 참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렌베리를 하면 더군다나 이게 영어로 쓰면 월렌버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웨덴 발음으로 G가 이 모음이 돼가지고 또 독일어로 하면 W가 바 이렇게 되니까 발렌베리 이렇게 되니까 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스웨덴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인데 거기서 이제 이 노벨 스웨덴 한림을 돈을 기부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데 그 해 제가 그걸 받았어요. 마치 노벨 재단에서 돈 줘가지고 노벨상 심사에 수상했는데 같은 프로세스인데 이제 물론 상금은 말할 수 없이 적죠. 그래도 참 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해 또 한 번 더 이 시상식에 되고 첫 번째는 긴장이 돼가지고 사진도 뭐 원래 여기 사진기를 못 들고 들어가야 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내공이 생겨가지고 사진도 이제 나름 이제 물론 이제 이 점잖은 자리고 하니까는 뭐 플래시 터뜨리고 대놓고 그러긴 안 했는데 본 봐서 제가 이제 갖다 놨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두 개가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제 앉은 자리가 2층인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찍고 이쪽에서 한번 찍어가지고 그걸 두 개 붙인 겁니다. 뭐 그런 그거는 있어도 이건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따온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로얄 패밀리가 있고
여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고, 여기 이제 수상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위원장이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그 공항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수상자 나와가지고 시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이게 이제 심사위원들이고, 또 특이한 건요, 발코니에 이 오케스트라가 참 오케스트라 잘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기분이 상당히 흥분돼 있으니까 더 좋게 들렸겠지만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다시 또 이 확대하면은 여기 그 사이에 8년 사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 몇 달씩 한국을 왔다 가셨어요. 제가 2001년에 처음 이분 중에 한 분을 모셨더니 그때 처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제가 이제 서울대학, 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사이언스 하는 대학들 쫙 다 이제 그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한 다니고 난 다음에 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왜 한국을 지금 처음 와봤을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우리를 좀 알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당시에 2008년에 여기 일본 분 두 분이 있고 여기 이제 화학상도 여기 그 재패니스 아메리칸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생리학상 있고 그다음에 문학상 있고 경제학상이 폴 크루그만이라고 그 신문에 아티클 지금은 좀 덜한데 한참 많이 썼죠.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었고 지금은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로 옮겼지만은 키도 조그만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고 여기 이제 또 심사위원들 뒤에 있고. 그 이제 2층에서 이제 두 번째니까 좀 이제 그 배짱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턱시도 입은 사진에 이제 여자들은 자기 나라의 고유 전통 의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한복 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요 기둥 보이시죠? 그래 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쪽 찍고 해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그 해에는 또 제 옆에 이 아주 젊은 여성분이 앉으신데 스웨덴 국회의원의 부인이세요. 그 이제 제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더니 아유 교수님 그때 이 젊은 여성분 옆에 앉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이 다른 테이블에 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 옆에 이 사람이 그해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그 옆에 좌석을 배치해가지고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노벨 위크라 그래가지고 10일 날 시상식 하지만은 7일 날은 아카데미에서 리셉션하고 8일 날은 이제 노벨 그 뮤지엄에서 리셉션하고 9일 날이 노벨 렉처를 하고 10일 날이 시상식하고 그다음 11일 날 되면 이제 그 학생들하고 밤새면서 이제 파티하는 그 루치아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2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 스웨덴에 그 빛의 축제를 하는 그런 때예요. 그렇게 해서 쫙 그 행사를 하는데 이건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렇게 역시 이분하고 이제 또 여기 이제 다 물리 심사위원이고 심사위원장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도 이제 그라피니 2010년인가 안드레이 가임하고 노벨 두 분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한국 분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님 김필립 교수가 안타깝게 이제 나오게 됐다는데 그 해에 이분이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을 하셨어요. 참 그때 나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됐는 거 봐요. 그 이제 이분도 나중에 이제 또 젊은 한 세대 미친데 이분이 이제 위원도 하고 지금 이제 또 다운하시지만 그래 이제 2001년에 드디어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스웨덴하고 양국간 하자고 이래 그거를 이 서울대학의 호안 마로니에입니다. 그 하고 그때 오셨던 분이 이 두 분이 이제 심사위원이고 이 뒤에 있는 이분은 이분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대학원생은 아니고 아마 밑에 조교수나 뭐 이랬었을 겁니다. 아직 심사위원은 안 됐었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이분이 심사위원장까지 해요.
이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 사람 여기 왔더라고요. 아마 여기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레코나이즈 하실 분들도 있을 걸로 아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뛰어난 업적 내신 분들이 직접 이런 분들 앞에서 자기 업적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 당시에 와서 이분이 저희 발표한 이 포즈는 나중에 보시는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0년, 11년 돼서 이제 그때는 한국 사는 차례 스웨덴 국왕이 국빈 방문으로 한국 오셨어요. 그때 그럼 이제 아카데미 심포지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스웨덴 한림원 분들이 같이 왔죠, 국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사회를 봐가지고 이제 국왕인데 국왕하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데 역시 이제 여기 이제 그 당시 스웨덴 한림원의 사무총 제일 책임자죠. 그리고 이제 저희 늘 이제 같은 라이프롱 제가 이제 프렌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오시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레코나이즈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들 다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심포지움하고 단체 사진 찍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한 일을 갖다가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14년 노벨 물리학상 발표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그걸 딱 봤는데 이 발표장에 이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물리학상 발표인데 이분이 이제 사무총장이고 이분 아까 사진 봤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무총이 이제 전체적인 걸 스웨덴 말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물리의 그 당시에 LED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하는 거 이제 버튼 쳐가면서 이제 저희 불빛 색깔이 달라지고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보충 설명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도 이제 금년에 보면 여러분 이런 걸 듣고 난 다음에 실시간 중계하는 걸 한번 보세요. 또 그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사람들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16년에 또 한림원하고 심포지움을 스웨덴에서 했을 때 그때도 역시 또 이런 분들인데 이 데이비드 해블랜드는 지금도 금년도 심사위원입니다. 작년에 기사님 심사위원 정도 하고 이런 소사이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한 일들을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소상히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이건 이제 그 뒤에 또 2년 뒤에 부산에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 이제 모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제 심포지움인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바이러트라고 할 때는 한국 분들 많이 있지만 이런 심포지움은요 외국 사람들이 돈 얼마 주지도 않아요. 다 자기 돈으로 보따리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 한 일 열심히 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매불망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 뜨는 자리 같으면 불사하고 옵니다. 그런 진리하고 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디스커션하고 이 밥 먹는 시간에 밥을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는 시간에 디스커션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갖고 옵니다. 우리는 그냥 영상 약간 돈 들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뒤에 우리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 세계 우리 분야의 제일 중요한 학교는 94년에 서울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개최해서 제가 사무총장에 가서 잘못되니까 그다음에 몇 년이 이게 24년 뒤에 전 세계를 돌아가다가 또 한 번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회장이 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전에 서울서 했으니까 그거는 부산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때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내심 다 꿈꾸기가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고 컨퍼런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만. 그런 데서 이 서로가 참 이 치열한 이런 지식 교환, 그다음에 홍보 이것들이 이제 로비가 다른 게 로비가 아니죠. 이제 그 학회에 제가 이제 결국 이 사람을 첫 번째 기조강의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노벨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nobelprize.org에서 노미네이션을 클릭하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 화학, 또 생명의학 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어라운드, 올 이어라운드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내년도 노벨 수상자, 물리학상, 화학상 중에 그 추천을 해달라는 추천권을 발송을 합니다. 그 조금 이따 자세한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거 추천을 언제까지 하면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예요. 그 1월 30일 들어오면은 2월달 한 달은 이제 들어온 걸 소팅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 작업한 다음에 그 말은 여기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은 2월 말 되면 요즘은 특히 분야가 이렇게 융합되잖아요. 물리하고 화학하고 섞이고 화학하고 또 이쪽 그 생리학하고 섞이고 이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양쪽에서 동시에 심사는 안 하도록 표통 정리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에서는 이렇게, 화학에서는 이렇게, 생리학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그 노티스 안 하는 것이, 그거를 외부에다가 심사 의뢰를 합니다. 여기서도.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에 그 사람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심사 의뢰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3, 4, 5월 달 동안 심사를 해가지고 5월 말까지 그 결과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6, 7, 8월에,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6, 7, 8월에 이 노벨 커미티 멤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하고 이제 다시 신청 이제 그 판정을 하는데 필요하면은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심사 안 한 전문가를 불러와요.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말하자면 히어링,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 사이언스의 청문회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 말에 이 커미티에서는 이제 금년에는 뭐 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후보를 수문대를 해서 그 물리 같으면 그 스웨덴 할리문의 물리 분과에다 올리고 화학은 화학 분과에, 생리학은 카롤린스카에 이제 올립니다. 거기. 그러면 이제 그 물리 분과에서 분과 전체에서 이제 그 한 두 번 이상 그 이제 미팅하면서 심사를 한다 그래요. 그거를. 그러고 나면 이제 10월 5일 날 물리 발표하면 10월 5일 날 그 발표 직전에 전 할리문 회원들 다 모인 데서 그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 물론 그 여기서 올린 후보들 놓고 투표하겠죠. 투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모르고 결과는 모르고 뚜껑 딱 열어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월 5일 발표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리학상 누가 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이어라운드로 쫙 되니까 이 중간에 가령 그 외국서 심사한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은 금년에 벌써 이제 그 해만 하는 게 아닐 테니까 예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금년에 더 이렇게 감이 온다 이런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7월 달 이런 때 이제 인터넷을 그 분야에 중요한 학회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이제 심사한 사람도 있고 후보도 있고 다 비밀이니까 비밀이지만 그 서로 이제 눈을 보면 they read their eyes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래서 벌써 학교쯤 가면요 처음에 이제 뭐 처음 학교 가서 발표하고 이럴 땐 잘 모르는데 조금 올라가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위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저도 감이 옵니다. 오늘 금년에는 좀 다르신데 이제 이렇게 제 지도에서도 90년부터 10년을 갖다가 스트라이해서 10년째 2000년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 그냥 그 학회에서 그 하던 폼이 2000년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인데. 금년은 좀 다르신데 했더니 역시 그 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학회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서로 그 사람이 또 심사하는 사람을 또 추천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여기 그런 말들은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이제 9월 달에 분야별로 3,000명을 보냅니다. 요즘은 3,000명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1월 30일 들어오는 한 450명 정도 들어오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같이 추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소팅하면은 개별적으로 한 250명에서 350명이 되는가 봐요. 이걸 놓고 이제 3, 4, 5월 달에 일단 그 국내외를 했지만 주로 이제 외국 전문가들한테 그 심사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6, 7, 8월에 여기 써놨어요. 준, 오거스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후보자 추천을 이 할리문의 이제 물리 커미티에 보내면은 또 화학원에서 카롤린스카의 노벨 어셈블리에서 이걸 이제 두 분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발표 당일 직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12월 10일에는 진짜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시상식하고 하는 것 모든 것은 노벨 재단하고 노벨 미디어하고 스웨덴 외교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한림원에서 선정하고 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8월 말에 끝나고 그걸 이제 그 소팅하고 최종 결정하는 작업들이 이제 그 위에 위원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무는 여기서 하고. 그럼 이 실무자들은 9월부터는 내년도 후보 추천권을 누구한테 보낼까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니까 이게 추천권 위촉이 9월 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그 추천권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는 게 자동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스웨덴 한림원의 회원, 이게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로얄 스위디시 아카데미 없어요. 스웨덴 과학 한림원에서 합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생리학은 카롤린스카에서 하고, 이제 물리화학은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하고 그 회원, 또 거기에 포린 멤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동 추천권을 가져요. 둘째는 물론 심사위원 자동 추천권이고, 그 다음에 전 노벨 수상자들 자동 추천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 추천권이 노르딕 컨트리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스칸디나비아 3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뿐이 아니고 덴마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에서는 이제 카롤린스카의 그 여기에 사람들의 이제 테뉴어드 프로페서, 정년 보장받은 프로페서들은 자동 추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르딕 컨트리의 테뉴어드 프로페서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이 서방의 이제 그 노벨상을 이제 곧 받을 거라고 소위 프리 노벨 로레이트라는 게 PNL이라는 그 약자가 있는데 이제 그 어느 노벨 수상자보다 여러분들 PNL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뭐 그런 말이 아니고 내셔널 리버레이터가 아니고 프리 노벨 로레이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음 그 수상자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요, PNL들은 이 노르딕 컨트리의 그 이 교수들하고 긴밀한 교류 접촉을 하고 삽니다. 또 자기 학생을 거기 포닥으로 보낸다든지 또 그쪽 학생을 자기 연구실에 포닥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무슨 로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이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자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중에 6개 이상 대학의 학과장 역임자, 학장 또는 학과장 역임자. 극히 드물겠죠. 6개 이상의 그 유명 대학의 뭐 학장이나 이런 거 해본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스웨덴 한림원에서 선정하는 전 세계 우수 대학 학과 교수들 전부예요. 이건 단체 위촉을 받습니다. 이게 예컨대 일본 같으면 금년에는 동경대학 물리학과에 제가 이제 물리니까 물리학과에 추천을 하는 동경대학 물리학과 교수들 몇십 명한테 전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들 사이에서 컨센서스는 해요. 이 추천은 비밀이지만은 어느 날 보면 메일 박스에 쫙 꽂힙니다. 그게 그런 것까지 비밀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휴게실에서 금년에 왔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이제 상을 준다 하면 우리가 관례상 추천할 그 사람한테 이제 업적을 써오라 그래가지고 추천한 사람이 사인을 하는데 여기서 기밀을 하는 건 뭐냐면 추천권자가 그 사람의 평가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 내용, 내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그거를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프로세스에서 이거 왔네 하고서 뭐 얘기하고 하는 것까지 비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그 공식적인 데서는 안 나오는 거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되는 디파트먼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한림원에서 이제 우리 뭐 가령 예컨대 우리 과에 어느 분이 추천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오는 겁니다. 요 5번, 6번이 이제 결국은 외국 대학에서 이 자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대학에 이것이 왔을 때 그 대학에서 아주 총력을 다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잘합니까? 미국 사람이 잘한다 그래요.
미국 사람 게임 플레이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와서 하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하고 어느 대학이 금년에 노벨상 받는 이건 대학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 대학 간의 경쟁이 전 세계의 경쟁인 거예요. 결국은. 네? 글쎄요, 그렇구나. 내 이해가 된 거예요. 실제 그렇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좀 제가 이제 이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보고 계시니까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리학상은 이제 카롤린스카인데 카롤린스카 이건 얘기인데 여기에 물리나 화학 커미티 멤버가 5사람입니다. 5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3년 임기예요. 그리고 3번까지 연임됩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3 9년을 할 수가 있고 5사람 중에 이번에 심사원 사람 분야에 딱 맞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드장트 멤버 해가지고 한 3사람 더 넣습니다. 그 분야에 맞는 사람으로. 그건 해마다 이제 분야가 달라지니까 또 이럴 수가 있죠. 요 어드장트 멤버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심사를 하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드장트 멤버 했던 사람들이 또 심사위원 대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년 한 다음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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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12년까지 한 분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을 그 심사를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아주 정통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보느냐, 그 업적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3년도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생리의학은 카롤린스카의 노벨 어셈블리 해가지고 50명이 이걸 이제 합니다. 그 중에 또 이 노벨 커미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노벨 어셈블리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스웨덴 할리몬의 의학 및 생물분과회원, 그 다음에 전임 수상자들, 그 다음에 노벨 커미티인데 어셈블리에 안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노르딕 컨트리. 그 다음에 역시 6번, 7번이 아까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부러 명시를 하는데 추천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셀프 노미네이션은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말을 안 썼지만은 이 추천서를 보면은 그 말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노미네이션 못한다. 그리고 한 해 노미네이션 한 다음에 같은 사람을 또 한 번 노미네이션 하지 않으면은 그 작년도 추천 올라왔던 사람이 자동으로 다시 또 심사 대상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해마다 계속 그게 리뉴가 돼야 돼요.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노벨 수상자에게 노미네이션되는 것이 공개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죠. 수상 후 50년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노벨 프라이즈 웹사이트에 노미네이션 클릭하고 거기에 이제 아키브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셀폰으로 아키브에 들어가면요. 물리 몇 년도 탁 그 사람 치면은 그 사람을 누구가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은 또 어느 소속이고 그 사람이 추천한 이 사람 말고도 또 어느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2018년에 홍보실에 자, 우리나라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와야 되겠고 바라기는 우리 서울대학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서울대학 그 홍보실이고 대학 본부 차원에서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수상 과정을 이제 서치를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요 담당 그 연구원이 정문지 연구원인데 지금은 아마 그 내가 본부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때 조사한 자료를 내한테 또 가져오는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 교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나도 좀 놀랐어요. 그때도 저도 이런 거 자세히 이거 찾아보고 이런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1966년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18년 50년 뒤로 빼면은 68년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6년까지 데이터가 웹에 다 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동그라미 쓴 게 나라별로
그때까지 몇 명이 추천됐냐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지금 그걸 이제 확대해 보면은 미국은 뭐 4,900명 그렇습니다. 영국은 뭐 여기 보면은 뭐 2,800명 이렇고 주로 이제 이런 데 다 있죠. 있는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아시아는 하고 봤어요. 여기를 보니까 아마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내가 썼어요. 일본이 여기 192명입니다. 메인랜드 차이나가 13명이에요. 메인랜드 차이나가. 인도 139명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아마 합친 걸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 13명이에요. 우리 그 홍차 많이 나는 스리랑카 거기도 6명이고 필리핀도 5이 말레이시아도 1명. 그러니까 이 정은지 연구원이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놀려갖고 온 거예요. 뭐냐? 여기는 빨간 마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요즘은 그렇지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1966년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190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면 65년까지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66년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내가 더 놀란 거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일본 192명, 이 메인랜드 차이나 13명, 베트남 13명, 인도 192명. 벌써 66년도에 이랬구나. 그래서 이걸 클릭해보면요. 이 190명이 누구누구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놀랄 정도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 몇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잘 아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905년 나이 26살 때였어요. 26살. 우리는 이제 역사도 그렇지만 아인슈타인 이제 우리 과학의 대중화 이런 걸 하려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포스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든 할아버지고 이런데 이런 업적을 한 아인슈타인은 26살 그 젊은 사진 보면 굉장히 미남입니다. 여러분들 같아요. 그렇지, 그런 할아버지 아닙니다. 예. 그리고 10년 뒤에 일반 상들을 내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추천받는 게 5년 뒤입니다. 10년. 그리고 29명이 누구고 그중에 누가 추천했다는 게 이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다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11년에는 근데 한 명도 없고 12년 되니까 4명, 13년 셋, 둘, 15년 또 0이 돼요. 16년에 1명, 17년 이제 일반 상대로 나오니까 이제 3명. 그 다음 18년 5명, 19년 5명, 20년 8명, 21년 14명 되니까 그 해에 노벨상이 수상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14명 중에 한 분이 에딩턴이라고 그 일반 상대로는 그 일식대 빛이 이렇게 휘는 거를 아프리카 어디 가서 남아공에 가서 관측했던 그 에딩턴이 이 1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추천하는 겁니다. 그 학자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보면 실제 시상식 참관은 22년에 수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들은 말은 21년에 이거 발표할 때 12월 달에 이분이 아인슈타인이 일본 열도에 순회 강연 중이었대요.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 타고 며칠 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배 타고 와야 되니까 발표한 다음에 11월, 12월 동안에 이 2달 동안에 배 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시상식에 못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921년에 이미 아인슈타인은 일본 열도에서 순회 강연을 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존 바딘 하면 노벨 물리학상을 2번 받으신 분이죠. 트랜지스터를 46년에 발명했고 그다음에 57년에 아까 얘기한 BCS, 슈르프 교수도 들어왔는데 슈르프 교수는 바딘 교수의 학생이었어요. 구포는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이었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첫 번째 노벨상은 그러니까 여기 또 6년 지나니까 첫 번째 추천이 들어오고 7년, 8년, 56년에는 이 72명이 추천받은 중에 이제 3번 추천을 받았어요. 72번 중에. 그런데 그해 이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2년은 요거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66년, 67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직 50년이 아직 22년이니까 이제 거의 가차이 가겠죠. 몇 년 뒤에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사실은 내가 이 실부 교수님한테 새 학기를 강의를 듣는 동안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들었겠죠. 이제 그런 얘기는 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일본서, 요즘 일본 노벨 과학상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최초의 노벨 과학상은 노벨 물리학상이고, 유가와 히데키란 분이에요. 그분은 22살에 경도 교토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22살에 받고, 4년 동안 강사를 하다가, 26살에 오사카 대학에 이제 초기서 일본은 강자제니까, 그래서 22년 만에 이 이제 파이 메전 시어리라는 걸 이제 발표합니다. 발표를 어디 했는가 보세요. Proceedings of Physics and Mathematical Society of Japan이에요. 일본 국내 학술지, 이건 이제 영문 학술지죠. 일본 국내 영문 학술지에 이 유명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서는 이제 이 5년 뒤에 교토대학에서 교수를 모셔가고, 그리고서 이제 7년 뒤에 이제 이게 파이 메전이라는 게 실제 우주선 그 실험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상을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49년에 이분이 나도 놀랐는데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가 히데키 딱 쳐보면은 어필리에이션 주소가 그 교토 대학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유력한 노벨 수상자다. 프리 노벨 로리트니까 벌써 점을 찍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모셔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가자마자 그해 콜롬비아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그 미국의 그 노벨 수상자도 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P&L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대학 자체에서도. 파격적인 조건 대우를 해가지고 모셔갑니다. 그 몇 년 뒤에 우리 대학에 노벨 수상자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추천을 받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5년 뒤에 추천이 되는데, 역시 5년 뒤에. 첫 번째 추천인이 도쿄에 있는 사이언티스트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추천서를 받은 모양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대학의 학과장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엔 한 사람만 추천했는데, 그게 역시 이거는 교토대 학과장인데 보세요. 41년이니까 이 사람 교토대학 교수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 학과장, 그러니까 그때 교토대학 그 물리학과의 단체로 이게 추천, 그래서 와가지고 학과장이, 그러니까 벌써 이런 사람이니까 모셔오고, 그 다음에 그걸 추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도 상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무도 추천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추천하는데, 한 사람이 했는데, 드브로이는 이제 과학하는 사람 물질파 해가지고 양자역학에서 물질파로 이게 29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자동 추천권 있죠. 이 드브로이가 일본 사람 유카와 히데키를 추천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추천하고 딱 한 사람이 했는데 전부 드브로이죠. 3번을 연속 추천했는데도 그때는 못 받았어요. 그러다 46년에는 츄리 대학 이것도 학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츄리 대학에 단체로 갔을 때 그 학과장이 츄리 대학 사람이 아니고 유카와를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0인데 실험으로 그 해 파이 메전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48년에 또 한 사람 추천했는데 시카고 대학 교수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본 내 과학자들이 추천해가 비주비리 이런 사람이 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다 추천해요. 노벨 수상자도 추천하고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결과로 49년에 그때는 이제 10명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게 수상을 받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리 큐리 유명하죠. 그 노벨 물리학상을 1903년에 노벨상 1901년 시작하니까 세 번째. 그때 베크렐이 그 방사선 실험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절반 받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마리 큐리하고 피에르 큐리 남부부가 이제 상을 같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11년에 화학상을 판도로 큐리 판도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 1902년에 1903년 2년에 두 사람 추천, 3년에는 큐리는 한 사람이 추천했고 베크렐은 6사람이 추천했고 남편 큐리는 5사람이 추천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그 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상은 11년에 두 사람은 딱, 그 전에도 없었는데, 두 사람 딱 썼는데, 그래, 화학상 탄도, 이게 이제 라디움 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적는 게, 이, 이레네 큐리라고 하는 게 이제, 마담 큐리의 딸이죠. 같은 연구실에 같이 실험한 둘이, 이 줄리엇 부부가 노벨 화학상 주니까 이 큐리 가문에서는 그 마리 큐리가 물리, 화학, 그 다음에 딸 큐리가 또 화학상 이렇게 받았어요. 이 세 개더라고 보니까 두 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의 마이너스 폴리니즘, 우리 이제 책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그 퀀텀 케미스트리 그래가지고 소위 그 네이처 케미컬 본딩,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건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단일 업적이 아닙니다. 노벨상은 단일 업적이 주는데, 이 사람은 단일 업적이 아니에요. 이 업적 전체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년부터 14년을 어느 해는 없기도 했지만 추천을 연속을 해가지고 결국 54년을 받아요. 단일 업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유명한 건 나중에 이제 원자 폭탄에 대한 그 반전 그걸 해가지고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에서는 노벨상 2개 받은 사람이, 아까 물리에서는 존 바든이고 화학에서는 프레드리크 생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 29살 때 역시 이 인슐린 단백질을 이제 세퍼레이션 하는 걸로, 그것이 이제 40세 돼서 노벨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 62세 때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47년하고 역시 5년 뒤에 이제 추천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58년에 받고 16년 뒤에 그 아까 이제 우리 학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내방적으로는 이때 갑자기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거치는 거죠. 80년에 이거는 이게 이제 저는 전공에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제가 본 거는 그 핵산의 베이스 시퀀스를 이제 그런 걸로 이 두 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화학상이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걸 했는데 이분들이 41세, 50세, 41세 이제 발견하고 2000년에 이제 역시 은퇴하는 해 받으셨는데 참고로 그때 저는 이 실험할 때 25살이에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플래밍 하면 요즘 이제 백신 때문에 아니지만 그 페니실린 발명한 사람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그 책상 위에 그 비쪽 디시에다가 이제 그 박테리아 있고 푸른 곰팡이가 끼는데 푸른 곰팡이 주위에는 이 박테리아가 없더라 이거는.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 이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플래밍이 이제 그 방인데 그것이 안정되질 않고 또 양산이 안 되고 해서 한 10몇 년 그냥 묵혀 있다가 이 제인하고 프로라는 사람이 4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걸 안정화시키고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5년에 세 사람을 같이 상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 특이한 게 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도 10번이나 추천을 받고 52년에 가서 또 추천을 받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더라고요.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왓슨 앤 크릭이 이제 우리 굉장히 또 왓슨이 쓴 이중나선 요만한 책자인데 아주 익사이트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대학 때도 뭐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DNA 구조, 이중나선 구조 해가지고 구아닌, 아데닌, 시토신, 뭐 지아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 이 사람 또 글을 또 그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썼죠. 그게 이제 53년에 구조를 발견해가지고 그 당시 37살, 왓슨은 그때 미국에서 학위했는데 25살이에요. 그리고 영국 가서 실험한 거예요. 윌킨스도 이게 나이 같은 30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발견하고 9년 뒤에 이제 생리학상 수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노벨 웹사이트에 아키브에 생리학상은 53년까지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카롤린스카에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 치니까 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61년을 쳐보니까 역시 노 데이터예요. 60년, 59년, 58년, 57년, 56년, 53년에 가니까 이제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omehow 분명히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 카롤린스카에서는 53년 이후 데이터를 아직 안 올리고 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기사 나온 거를 보고 하면 우리 때도 이 유명한 얘기가 왓슨하고 크릭이 그때 결정적인 엑스레이 사진 찍은 로자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구조를 이제 확실히 이제 확신하고
둘이가 다시 실험실에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자 모델을 이제 사이즈 크기 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맞췄다 이거예요. 그 이제 로잘린 프랭클린은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 사람이 52년에 그러니까 이 53년에 발견했는데 그 1년 전에 이 DNA 결정 구조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8년에 암으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상은 6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왓슨이 쓴 책하고 좀 달라요. 실제 내용은. 그러니까 이 로잘린이 암으로 죽지만 않았으면은 그 당시에 윌킨스하고 이 로잘린 프랭클린이 같은 런던 킹스 칼리지인가 거기서 이제 둘이가 독립적으로 실험한 거 있었어요. 이제 이 프랭클린이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윌킨스도 이제 거기에 뭐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 상은 윌킨스가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포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가 있잖아요. 프랭클린이 죽은 60년 이제 기념으로 해서 그 이제 기자가 사이언스 기자인데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즈니스 잡지 사이언스 기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쓰는 거예요. 이 DNA 엑스레이 구조 사진을 딱 띄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봐도 이거 무슨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로잘린 사진 찍어놓고 원 실험한 사람은 이게 이제 수분이 차 있을 때 드라이 시켰을 때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뭐 그런 원인 규명하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왓슨 크릭이 와서 이 사진 딱 보고는 그냥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도 여기 보면은 프랭클린의 학생 고슬링이 실험, 학생이 실험하고 이 프랭클린은 고슬링 실험을 감독한 거예요. 근데 로잘린 프랭클린의 업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건 고슬링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고슬링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죽기 직전에 이 프랭클린이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클록이라는 사람하고 바이러스의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엑스레이가 토사니까. 그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 클록이 80년에 그 일로 생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이 프랭클린 계속 살아있었다면은 이 기자가 있었어요. 노벨 과학상을 2번 탔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이제 영어를 남겨놨더라고요. 이제 이런 여성 과학자고 또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근데 이게 또 왓슨이 쓴 책에 보면 뭐 그때 죽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이 사람 성격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언제쯤 우리는 과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는 소위 말해서 세미널한 디스커버리가 있어야죠. 세계 최초의 뛰어난 발견 혹은 발명을 한 연구자를 배출해야 된다. 그거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창의적 연구를, 독창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건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비전회의죠. 공간, 기자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이 연구자들 간의 교류 협력이 우리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너무 자기 이름만 바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열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패션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여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여건이 기본이 갖춰져야 이 사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볼드를 썼지만은 아까 유가와 히데키가 자기 그 유명한 업적이 일본 전어를 먼저 넣은 겁니다. 거기서 내가 국내 전어를 국제화시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커뮤니티의 비지빌리티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학술에 참가하는 거예요. 학술에 어디 가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그 공식적인 휴가 이런 걸 잘 안 쓰니까 우리도 공무원들 21시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쓰니까 학회 가가지고 그냥 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학회란 데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터입니다. 총칼 안 되면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이런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걸
알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회가 아니라 평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교류 협력하고 공동 연구하고 포스닥을 주고받고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주요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데 하려면 아카데미션들이 결국은 이 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추천하는 한국 과학자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추천하는 과학자 있습니다. 내가 뭐 세세하게 그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있어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심사하는 과학자도 많아져야 돼요. 요거는 제가 이거 다 비밀이니까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근데 노벨 수상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풀에서 이런 거 추천하고 심사하는 사람 풀에서 또 이제 실제 추천되고 또 이 사람들 간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 과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흥미롭고 또 평소에 듣기 어려운 내용에 관련 감사드립니다. 잠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참석자들에게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사전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몇 개만 추려서 저희가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학부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원자폭탄이라든가 원전 사고라든가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등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과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 나로 대답하기 참 어려운 이슈인데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 현상을 모르고 있던 걸 새롭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또 그걸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돼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과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 그 분야 연구 자체는 참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기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게 이슈가 되고 탄소 중립 이런 문제가 되고 이제 환경 오염 이런 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내가 이제 요즘 이제 물리 전공 아닌 학생들한테 단학기로 일반 물리를 가르치는 책에 Physics of Everyday Phenomena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일상생활에서의 물리학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소스들에 대한 한 챕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그 수력 발전에 의한 그 에너지 소스는 이제 수력 그 힘의 그 기계적인 낙차에 의한 거고 나머지는 대개 다 열기관입니다. 가령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게 다 이제 솔라셀도 태양열이거든요. 그건 이제 열기관에서는 연력학 법칙에 보면은 효율, 에피션시라는 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차가 클수록 에피션시가 높은데 그 화력 발전 같은 건 600도씨까지 이게 수증기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 600도씨는 왜 그러냐면 터빈의 쏘이는 녹는점은 더 높지만은 터빈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온도가 600도예요. 그 600도에서 이제 사고 나고 차이면 500도 C를 가지고 하니까 거긴 효율이 높아요. 50% 정도 됩니다.
원자력은 그보다 조금 낮아가지고 그 온도 차이가 한 3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태양열은 우리가 이제 지면에 이거 직광할 때 또 100도씨 렌즈로 직광해도 뭐 100도씨 정도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600도씨보다는 적으니까 거기서 에피션시가 인히어런트하게 리미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이 그레이드 히트 그다음에 로우 그레이드 히트 이렇게 썼어요. 우리 우리말로 번역도 했는데 그 번역에는 이제 고급열, 저급열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하는 게 더 뉘앙스가 좋은 것 같아서 그 하이 그레이드는 50%, 35% 되는 거기서 말하자면 산업 발전용으로 쓸 수가 있고 로우 그레이드는 로컬하게 지역의 뭐 가령 가정 난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용도가 다르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 그레이드가 되면은 그거 이제 발생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각 가정까지 가는 도중에 로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멀리까지 보내지 못하고 로컬한 이런 이제 자기 나름의 분석을 한 보고 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쓰임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는 후쿠시마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제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대학원생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술람수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할까 생각했는데, 뭐 누구나 또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운동에 취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음악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뿐이 아니고 우리 예전에 왜 밤에 공부할 때 이 이지 리스닝 뮤직 같은 것들 이렇게 틀어놓고 그 문제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 익어서 그런지 지금도 그런 노래들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 때 듣던 노래들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머리가 좀 이렇게 맑아지고 나름 이제 그런 그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받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학부생, 신입생, 새내기의 질문이에요. 연구원을 꿈꾸며 고3 생활을 보내고 올해 입학한 학부생입니다. 화학을 공부하며 수준 높은 연구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입학했지만 저의 수준을 훌쩍 넘어선 동기들을 만난 후 자신감이 떨어지고 과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연구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도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어려서부터 서울대 가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항상 생각할 때 What is my interest and my talent?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운동도 그렇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마련돼야 돼요. 그것이 서울대학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대학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이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면요. 이게 이제 대학 들어가지고 성적이 좀 높다 낮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제 서울대학은 전부 수재들만 모이니까 거기서도 그 A 플러스가 있고 C가 있고 그렇게 되게 마련합니까? 그 차이에서 그러면 C는 그러면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는 그래 나와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내니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자기가 찾아서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러다 보면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느 과목은 좋고 어느 과목은 나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거에 그 대신 아주 아까 얘기한 그 기억인데 패션을 가지고 일정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너무하고 나는 어떠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 사회적 분위기가 또 취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또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스스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게임이 다르고. 그래서 뭐 오늘 공만 잘 차도
뭐 거부가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연예인도 그렇고 조금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하다고 제가 듣고 있지만은 옛날처럼 뭐 공부하는 사람이 뭐 어디 그 예능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도 자세를 바꿔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래도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기 그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좀 질문을 추가로 하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네, 교수님들이 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럼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기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네, 우리 청문학교의 김기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만에 또 강의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교수님 강의도 듣고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도 또 여기 노벨상에 대한 굉장히 새롭고 또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들 때 이제 젊은 시절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젊은 교수님들이 왔을 때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시작할 때, 30년대 시작할 때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인파를 합쳐졌고 이제 기비는 교수님 젊은 때보다 배웠을 것 같은데 지금 젊은 교수님들한테 어떤 좋은 점, 그러니까 노벨상 하기에 좋은 점, 분위기와 그 다음에 부족한 점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우리 가령 물리학과 같으면은 뭐 37년, 40년 전에 시작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다 지금 우리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창업직도 내시고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더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 지금 이제 있고 부족한 점이라면은 요즘 너무들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은 교수님들 간의 이 교류가 학문적인 교류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만나서 그냥 뭐 잡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 무슨 이슈가 떴다?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걸 놓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거를 우리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내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석사과정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전공을 정하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택한 연구 주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세부 전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이제 이제 좋은 대학, 말하자면 연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대학에 그 멤버로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BCS 슈리프에서 학생이었지만은 MIT에서 유명한 물리에서 유명한 슬리터라고 하는 Many Body Calculation,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하는 슬레이터 밑에서 학부 연구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MIT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존 바든 교수가 일리노이에서 슬레이터한테 뭐 좋은 학생 있으면 좀 추천해다오. 그러니까
이 슈리프 좋은 학생인데 추천을 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리프 교수가 BC에서 학생인데 운이 좋게 됐다가 아니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 소위 말해서 밴드웨건을 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정, 그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딱히 그 주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큰 액티비티가 돌아가는 데서 어느 한 번 딱 하니까 이게 이제 또 그 액티비티 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역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웬창피다도 거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꼭 하는데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제 너무 잘 아는 사람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그냥 시공간은 초과 이렇게 이제 잘못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건 아니지만은 특수상대성은 상대론이라서 갈릴레오가 역학에서 냈는 거예요. 그 스피드가 이렇게 달라가면은 여기 뭐 상대 빼지고 더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전자기 막스웰이 이루는 전자기에서는 상대론이 그때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됐는데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별도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장이 전자가 운동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학에서의 상대론이 전자기에서 성립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론이에요. 갈릴레오 상대론에서 특수 전자기까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역학, 전자기 다 마스터하고 4차원 시공간은 민코프스키 공간, 민코프스키 소학자가 한 겁니다. 거기에 허스축을 갖다가 타임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민코프스키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빛의 속도 일자도 실험이거든요. 일어나는 사람이 실험도 다 깨뜨리고 온 거예요. 저거는 변하지 않는다. 빛의 속도는 어느 좌표에서는 변하지 않고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특수상대지로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25살 아인슈타인이 당대에는 역학도 마스터하고 전자기도 마스터하고 이론뿐이 아니고 실험도 마스터하고 수학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제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거기서 전체를 요즘 말로 하면 융합시켜가지고 특수상대를 나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거스름돈도 계산 못하고 납치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은 창의적인 거 독창적인 거는 납치해야 되고 직업도 없이 백수가 돼야 되고 거스름돈도 거슬 줄 몰라야 되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내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당대에 보면은 그 물리 학분에 수학까지 실험까지 다 빼뜨리고 그걸 융합한 사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내가 좀 첨단 이 연구 결과들을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거 나오면 다 봅니다. 보는데 그거 나왔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후발주자밖에 안 돼요. 나는 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새로 나온 거를 내 하는 거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게 갑자기 적용돼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위에 새로 나온 것들을 다 모니터 해가지고 열심히 팔로우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서는 안 되고 그놈은 내 하는 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도 온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고 멋진 강의 해주신 박영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강의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석학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